자,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 역할을 이제 파악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 봅시다. 자, 크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분해 봤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주체 국가죠. 정부, 뭐 한국, 다음에 미국, 일본, 뭐 이런 국가들. 당연히 자기 나라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죠. 그러면서 국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죠. 가장 큰 국제 기구가 바로 유엔이죠. 그래서 이게 정부끼리 만든 국제 기구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요새 상당히 바쁘죠. 네. 다음 IMF 경제가 망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 나라 문제를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구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세계 강대국 미국, 뭐 다음에 중국, 다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 파워는 상당히 크죠. 네. 이 5개 나라가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국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국제 비정부 기구 이제 NGO 여러분들 NGO 많이 아시죠? 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자, 보통은 이제 국제사회 문제 중에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기구죠. 그린피스. 그린피스가 한번 출동하면 난리가 나죠. 그 나라 정부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기도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어떤 분쟁 지역에 가서 혹은 아프리카 등 되게 가난한 나라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전염병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NGO 기구죠. 다음 국제사면위원회 옛날 우리나라가 어떤 독재 스타일이 이제 많이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권 문제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억울하게 잡힌 인권 운동가들을 사면해라라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NGO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죠. 다음에 이제 개인도 큰 역할을 하죠. 뭐 전직 국가 원수 같은 경우에 뭐 강대국의 국가 원수들 있죠.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 옛날 클린턴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죠. 다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컸었죠. 다음 국제연합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요새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황 교황의 말 한마디가 엄청 크죠. 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을 될 때 그때 가짜 뉴스가 되게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가 한번 미국에서 돌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찌됐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정치 비평가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강대국의 국가 원수들 역시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트위터에 한마디 이렇게 남기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왔었을 때 북한 김정은하고 한번 만나자라고 트위터 한번 날렸었는데 그 트위터 하나에 우리 남북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남한, 북한, 미국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만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행위 주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행위 주체이죠. 뭐 애플, 삼성전자, 구글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한 나라의 경제 문제를 좌우하기도 하죠.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고 이제 하죠. 엄청난 거죠. 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었을 때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 이제 1997년 IMF가 시작될 때까지 이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 영국을 이제 국빈 방문합니다. 근데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 밑에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쫓아가거든요. 어떤 경제 협력 때문에. 근데 이제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신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문에 이 영국을 방문한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대통령 지도자, 정치 지도자 김영삼 대통령이 방문했다라는 것은 국제 뉴스에 이제 나왔어요. 국제 뉴스에 그것도 크게 나오지 않고 한 3단 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이 갔었던 기업이 누구? 삼성전자 그때 CEO였던 이재용의 이제 아빠죠. 이건희 그 당시에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을 방문한 게 신문 첫면에 일단 기사로 났어요. 정말 크게 나왔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더 파워가 있는데 신문에 나오는 건 이건희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즉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영국에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을 세우면 영국의 그 실업자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엄청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일면 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행위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국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사례 한 가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역할을 찾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대부분은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뭐 국가나 UN, 각종 NGO, 다국적 기업 하는데 이번엔 제가 어느 한 개인이 이런 국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개인이라면 앞에서 얘기한 이런 전직 국가元수나 노벨상 수상자, 뭐 교황 이런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 이 강의를 하는 저나 혹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국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샘플 사례 제가 찾아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히. 자,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숀 고울리의 전쟁의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 7, 8분 정도 되는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테드 강의. 유튜브 강의가 죄송합니다. 테드 강의가 있습니다. 그 테드 강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물리학자예요. 아주 평범한 물리학자죠. 우리로 치면은 뭐 삼성전자에 다니는 무슨 직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혹은 무슨 연구소 직원. 그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동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늘 이제 분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런 TV 뉴스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합니다.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되게 이제 사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물리학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에서 어떤 분쟁과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죠. 미국. 자, 그래서 미국 FBI, 뭐 CIA 이런 데다가 요청을 했어요. 정보 좀 달라. 그랬더니 CIA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긴 놈, 웃긴 새끼. 내가 왜 니한테 이런 정보를 주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이제 극비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봤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NN 뉴스가 이제 정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보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되게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혼자 이런 빅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기가 어려워서 자기네 동료들한테, 자기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니까 동료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17명이 이제 모였어요. 아주 작은 집단이 돼서 엄청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찾아낸 게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전쟁 함수입니다. 여러분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함수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함수. 그래서 전쟁이 px 이게 뭐냐? possibility 가능성이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떤 변수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관련된 것을 찾아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테스트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뭐 남미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연관시켜서 적용해서 보니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함수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죠. 이런 변수들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얘네들이 찾은, 이제 개인이 한 17명, 17명이 집단, 연구 집단이 찾은 그 전쟁 함수를 잘 활용하면, 이것을 이제 국가에 이제,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또 다른 이런 나라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과 각종 이런 국제인권기구 이런 애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중동의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3번과 4번을 자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국제 문제를 한 개 찾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까 제가 샘플 하나 보여줬죠. 그래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해봐라. 자, 그래서 국제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많이 코비드 그것 때문에 전염병 확산 문제 이런 것도 있겠고 작년에 한참 이슈였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 늘 문제죠. 기후변화 문제. 이것도 늘 있는 거죠. 남북 통일 문제, 협력 문제. 요새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이나 그 이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따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 아까 앞에서는 개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건 어느 국가가 미국이 뭐 가장 중심이 돼야겠다. 혹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중심이 돼서 뭐 해야겠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런 내용들 뭐 NGO에서는 어떤 NGO들이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탐구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여러분 공부한 것을 핵심 내용을 한번 한 문장으로 써보시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것을 질문의 형태로 작성해서 학교 오는 날 제출하고 그 이후에 학습과 연계해서 여러분의 그런 주체적인 활동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